요새 이제 전세 자금 대출도 줄어들고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 한도도 6억 이하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의 이제 대출 축소, 대출 중단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가 예전만큼 안 나간답니다. 그리고 월세가 많이 올라간다라는데요.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도 월세가 300만원 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세금도 더 올라간다. 그리고 월세 비중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점점 이제 그렇게 상황이 변해가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새로 적응하고 새롭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참 희한한 건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2.5로 내려갔는데 신용금리는 4% 중반, 4% 후반 막 이렇죠. 아마 2025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2.0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시중금리는요 여전히 4% 중반, 4% 후반 게다가 가상금리까지 이제 부과받아서 5%, 6%인 경우가 허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들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.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이제 점점 주거 비용도 주거 부담도 이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계속 외부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. 씁쓸하죠.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좀 별로인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2026년, 7년, 8년, 6, 7, 8 해본들 고작 3년이지만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되게 아마 험난할 것 같습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 무리하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창 무너지고 경매 물량으로 대거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역전세도 힘들어지고 역전세도 많아질 것 같고 세입자들은 세입자들대로 난감해할 것 같고 어딘가에 좀 돌파구나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? 참 막막하고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결국은 냉정하게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.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벌어들이는 돈을 잘 아껴서 절약하고 일돈을 만들고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하는 것, 최대한 챙겨나가는 것,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씁쓸하죠.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. 힘겹잖아요. 무지하게 어렵잖아요. 돈 버는 게 쉽습니까? 아니면 빚 갚는 게 쉽습니까? 뭐가 되건 간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 자체가 다들 빡세고 어려운데 만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겠냐라는 겁니다. 다들 쉽게 얘기하고 다들 부자 될 것처럼 얘기하고 저기 뭐 강북의 아파트들도 월세가 300이 넘어간다 그러고 뭐 이제 여기저기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다들 주거 비용에 주거 부담에 허덕이는 삶을 산다라는 건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들 부자인 것처럼 다들 여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.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양극화나 삶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거. 그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힘겨워지고 더 어렵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참 막막한 거죠. 참 두려운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더 이제 공포스러울 것 같고 더 염려스러울 것 같은데 이러는 중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. 과연 길은 있는 걸까? 과연 나아지기는 할까?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좀 냉정하게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좀 다듬어 나갈지 그런 것을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쉽지 않을 건데 만만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든 다듬어 가야죠. 만들어내야죠. 극복해야죠. 견뎌야죠.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극복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. 그냥 되는 거 없을 거고 더 힘들 거고 더 어려울 거고 더 막막할 것인데 그래도 길을 찾아야겠죠. 헤쳐나와야겠죠. 만들어내야겠죠.
뭐가 되었건 간에 맞춰야 될 겁니다.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. 쉽지 않을 것인데, 어려울 것인데, 막막할 것인데, 고민되고 걱정되고 난감한 건 사실이고요.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지금의 이 현실을,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좀 살펴가야죠. 다듬어 가야죠. 쉽지 않다라는 거, 어렵다라는 거, 막막하다라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, 인정해야 되는 거고. 주거 비용이, 주거 부담이 저렇게 커지면요, 보통의 사람들이 월세를 300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죠.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.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.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월세 300 낸다.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600 받는 사람이 월세를 300 내고 산다.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? 충분할까요? 뭐 극소수의 사람들,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온 외국인들이다, 아니면 대기업 임원인데 주거 비용을 지원받는다, 뭐 그런 사람들이야 월세 300이든 400이든 내며 살겠죠. 근데 그게 모두에게 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참 많은 우려, 많은 염려,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건지, 많은 고민들, 많은 걱정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주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다. 그리고 집값도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또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내려가서 역전세가 생기고 뭐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집값이 많이 내려가야 이 성장 동력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,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,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이 가득합니다.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집을 4채 5채 가지고 있고 자산 금액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, 그들이 요구한 대로, 생각한 대로 삶이 잘 흘러가면 다행인데,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이고 뭐가 안전한 삶이고 뭐가 불안한 삶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.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의 삶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남들하고 비교질하고 겁먹 부리고 허세 부리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